자, 예, 계속 보시죠. 책 459쪽이죠. 제목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 절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요, 그 459쪽 그 위에다가 다음을 이렇게 그려주시죠.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뭘 넣어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어야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승인을 낼지 말지 100% 관청 맘대로라고 했죠. 우리 동네 집 나면 못 지어 끝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지역에도 집이 필요하다고 관청에서 판단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 끝났으면 승인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여기서는 사용검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 한 번에 30만 이상은 아까 보신 거죠. 아무튼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고요. 네모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양과 1번 다음 주택건설사업 대조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두 줄 빼고요. 셋째 줄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박스에 방과 1번 박스에 단독주택 35 이상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2번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근데 참고로요, 공동주택 30세대에 괄호가 있었죠. 괄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표시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없던 땅에다가 새로 30채 이상 지으면 뭘 받아야 되고요? 없던 땅에다가 새로 30채 이상을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집이 있던 곳에다가 30채 이상 추가 건설하려면 뭘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고요. 아까 15% 늘어나는 게 있었죠. 기존에 100집이 있었습니다. 100집에서 15집 늘어나는 건 15집이니까 이거리는 안 되죠. 그렇지만 1000집이 있었다고요. 1000세대가 있었는데 15% 150집이 늘어나면 30채 이상에 해당하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에 이제 대조성 사업 만제곱미터가 있습니다. 460쪽에 양괄 2번 예외 X 하시고요. 양괄 2번 갖고 시험 나온 적 없고, 근데 이제 동그라미 1번 가끔 이제 이상한 문제집에서 얘기거리가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양괄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기업권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시설을 표시요. 주택과 주택외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택외 중에서 집과 공장을 함께 짓지는 않을 거잖아요. 집과 상가를 짓는다고요. 그러면 주택과 상가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걸 흔히 뭐라고 불러요?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짓는다고요. 주상복합이죠. 그래서 기업권 끝에다가 주상복합 쓰시고요. 주상복합 찌끔한 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이쪽 초점은 아니에요. 네모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네모 3번 분할 승인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게 답니다. 분할 승인에 양괄 1번 공구별 분할 시행 양괄 1번 X 하고요. 담겨있는 내용도 없고요. 양괄 2번은 앞에 있었던 겁니다. 양괄 2번 공구별 분할 시행 대상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표시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 표시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앞에 있었던 거였죠. 네모 4번 사업계획 승인의 요건이 있는데, 먼저 한괄 1번 원칙이요.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표시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넘기기 전에요. 자 보시죠.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팝니다.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팔 때 B에게 101동 300주를 판다고 치죠. 여기 100세대고 B1부터 B100까지 100명에게 집을 판다고 할 때요. 콘크리트만 팔아요? 대지 지분도 팔아요? 대지 지분도 같이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넘겨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손바닥에다 집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땅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땅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뭐 다음 쪽에 그거에 대한 예외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네모 5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 뭐 승인은 뭐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승인을 하든 말든 관청 100% 관청 마음대로죠. 양구 1번 승인 결정. 그러니까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표시요. 60일 이내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 표시요.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판단하는데 60일이면 됐다. 두 문장 관계없고요. 다음 쪽에 양괄 2번 X 뭐까 고시만 동그라미 하시죠. 고시. 우리 동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 지으라고 승인을 해줬다. 도장 찍어주고 집만 알고 있어요. 국민한테 발표를 해야 돼요. 국민한테 발표를 해야죠. 중개업소들 다 알고 국민들 다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고시하는 건 기본이죠. 다 우리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방상 국가안보상 기밀사항이 아니면 다 뭐는 해야 돼요. 고시, 공고, 발표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냥 그 고시가 그래서 고시한다. 그것 갖고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냥 합격하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꼭 그건 틀리고 더 이제 어려운 걸 찾아서 맞추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뭔가 합격하라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괄 2번 고시 표시했으면 양괄 2번 X 하시고요. 고시한다 끝. 더 이상 볼 거 없다고요. 양괄 3번 X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모 6번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 양괄 1번 공사의 착수. 그러니까 승인 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일반적으로 착수 두 글자 보통 몇 년요? 여기저기 보면 2년이 대부분이에요. 착수 두 글자니까. 그런데 건축법은 지난주에 뭐 아무튼 지난주에 그 착수자는 안 보셨군요.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보시면 양괄 1번 공사의 착수, 반괄 1번 착수 의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사승급고요. 당연히 도장받은 대로 해야지. 도장받은 것과 다 전혀 다르게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 표시요.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땡땡.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끝에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고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 5년 플러스 1년 안에는 착수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분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기억번 동그라미 2번에 분할만 표시하시죠. 분할 공구별 분할하는 경우요. 기억번 최초 표시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땡땡 승인받는 날부터 5년 이내 표시요. 5년 이내 끝에 괄호 열고 플러스 1년 괄호 닫고 5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 동그라미 D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표시요.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표시요. 2년 이내입니다. 여기는 연장 없고요. 자 보시죠. 그냥 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주택법에서는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요. 승인받았으면 사업에 착수해야죠. 몇 년요? 5년요. 플러스 1년. 단지를 공구분할해서 갑니다. 그 중에 1공구가 있다고요. 승인받았으면 몇 년요? 5년 플러스 1년요. 그런데 여기 1공구를 착수를 했는데 그 다음은 2년 또 2년 또 2년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6년 동안 꿍꽝거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처음 착수한 게 있으면 착수를 했으면 나머지들은 다 그로부터 몇 년 안에는 다 들어가라고요. 2년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착수했으면 2년 안에 착수니까 3년 걸려서 아파트가 올렸으면 여기도 3년 걸려서 아파트 올라가고 즉 2년 동안은 꿍빵거리는 거 참으세요. 그런 얘기인 거죠. 2년 안에는 다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진행 중에 뭐 무슨 덜컥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음 쪽 와서요. 반괄호 2번 넘어가시고 반괄호 3번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각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 표시요. 1년의 범위에서 위 반괄호 1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의 기억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표시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앞쪽에 플러스 1년 다 쓰셨습니다. 그 박스에다가 X 하시고요. 박스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양괄 2번 X 하시고요.
원수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네모 7번 X 아시고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지문 한 번 나왔는데 별 내용 아니고요. 다음 쪽에 466쪽에 네모 8번 사업계획 통합심의 X 아시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법이 걸리는 거죠. 땅도 그러니까 손대야 되고 지붕 있는 거 올리니까 건축법도 나와야 되고 주택법도 나와야 되고 이것저것들이 서로 걸리게 됩니다. 네모 9번은 다음에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쪽 가세요. 468쪽에 이제 콘크리트 비비는 거는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콘크리트 비비려고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비비는 것 중에서는 볼 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한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그 한두 개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한 장 넘어와서요. 471쪽에 아래 제 몇 항이요? 또 1항이에요. 아무튼 사용검사가 있죠. 제 몇 항 사용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설명드리죠. 네모 1번 사용검사 신청, 양과 1번, 반과 1번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표시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대주종 사업을 완료 표시요.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넘치죠. 정원을 받았다.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 바로 넘어서 의 사용검사 표시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과 2번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 동별 표시요. 동별 사용검사 공구별로 분할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로 사용검사 괄호 있는 분할 사용검사 표시요.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선 긋고요. 다음 각고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표시요.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박스 내용 초점 아니고요. 양과 2번은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에 네모 2번, 네모 3번 와서요. 네모 3번에 사용검사 효력 양과로 1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표시요. 사용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사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 표시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양과 2번 X 아시고요. 네모 4번에 임시 제목에 임시 표시요. 임시 사용승인 따로 표시하시고요. 사용승인 임시 위에다가 부분 쓰시고요. 전체 검사에 대비되는 부분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가 부분 사용승인 위에다가 검사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양구 1번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 표시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주종 사업 경우에는 구획별 표시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양과 2번 첫 세 줄은 아무 의미 없고요. 세 줄 빼고 양과 2번 셋째 줄이요.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 표시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표시요.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472, 473 놔두시고요. 472쪽 제일 위에 둘째 줄에 뭐가 있었어요? 사용검사가 있죠. 그게 뭐였냐면 다시 그 앞쪽 잠깐 보시면 앞쪽이요. 471쪽 밑에서 둘째 줄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했으면 다음 쪽 가세요. 시군구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다는 거였죠. 따라서 472쪽에 둘째 줄 사용검사 아래다가 전체검사 쓰시고요. 전체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검사 받아서 쓰는 게 원칙 또 아니면 때로는 부분검사 받을 수도 있다고요. 전체검사 받아서 쓰는 게 원칙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고요. 뜻 이미 아시죠? 전체검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부분검사요. 동만 있고 상가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옆에서 꿍꽝 여름에 빨래도 널 수도 없고 문도 열고 잘 수도 없고 시끄러워서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살으라고요. 그게 부분검사인 거죠. 그래서 전체검사와 부분검사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 표현들이 좀 뭐라고 좀 달리 써져 있는 거죠. 전체검사를
전체 검사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용 검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용 검사의 예외로가 모두 있었냐면 472쪽에 넷째 줄에 방과로 2번 뭐로도 사용 검사 받을 수가 있고요. 공구별로도 사용 검사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동별로도 사용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전체 검사에 대한 예외로, 사용 검사에 대한 예외로 공구별, 동별, 토막도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토막인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리만 잡으면 되니까 뭐 쓰는 건 그렇게 큰 초점은 아닙니다. 473쪽 네모 4번을 보시면 그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는 거고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검사를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 부분이 네모 4번에 양괄호 1번 둘째 줄 주택건 살 때 10동 중에서 3동만 먼저 쓰자고요. 그 부분이 뭐예요? 네모 4번 임시 사용 승인 양괄호 1번 네모 4번 임시 사용 승인이 부분 검사이고, 양괄호 1번의 둘째 줄 주택건설 10동 중에서 3동만 먼저 쓰자고요. 뭐로 부분 검사요? 동별로 부분 검사를 받는 거고, 대지 조성이요. 땅을 만든다고요. 5토막 중에서 2토막만 먼저 씁시다. 그러니까 그 땅의 토막 부분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구획별이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셋째 줄 한 발 더 나가서 예외로 그러니까 뭐로도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세대별로도 부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 써진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써진 거 표시한 것만 그대로 옮겨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자리를 잡자고요. 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는 이제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다 그냥 된다예요. 주택법 검사에서는요. 된다이라고요. 안 된다 X요. 안 된다 X. 우리 시험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이거 뭐 왜 이걸 해놓냐면 동별이 있는 거죠.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사용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죠. 집장사고 그 집장사 고등학교 동창 관청은 편하죠. 친구가 왔다고요. 집장사 친구가 와서요. 오랜만에 잘했고, 뭐 어제 끝났어. 뭐 하실래? 커피 마실래? 녹차 마실래? 아무거나 하나. 뭐 녹차 좋아 알았어. 뭐 받아갈래? 사용 검사 받아갈래?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갈래? 아무거나 하나. 그럼 아무거나 하나 찍어줄까? 아무거나 하나 찍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써진 걸로는요. 동별에 대해서 뭘 줄 수도 있고요. 사용 검사를 줄 수도 있고, 동별에 대해서 뭘 줄 수도 있고요. 임시 사용 승인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그 자리 보시죠. 전체 검사가 있습니다. 전체 검사를 뭐라고 하고요? 사용 검사. 근데 그거에 대한 노란색만 보시자고요. 노란색만 보시면 아세요. 전체 검사가 원칙이고 사용 검사가 원칙이지만 그거에 대한 예외로 뭐로요? 공구별, 동별로 사용 검사를 내줄 수도 있다고요. 그런가 보네. 그럴 수 있잖아.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런 거죠. 뭐 책을 다 끝낼 수도 있지만 몇 장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빨간색만 보시자고요. 빨간색은 그 자체로 이해가 돼요. 빨간색이요. 애당초 임시 사용 승인이라는 말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부분 검사는 당연히 뭐로 하는 거고요? 동별이나 구역별로 하는 거죠. 10동 중에 3동, 5토막 중에 2토막. 부분 검사 자체가 동별 부분 검사, 구역별 부분 검사이지 전체를 부분 검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로 뭐도 있다고요? 세대별 부분 검사도 있다고요. 뭐 설마 세대라는 게 20층 아파트 중에서 101호 찍고 203호 찍고 307호, 503호, 1203호, 1709 이렇게 찍는 건 아닌 거죠. 공사는 다 끝났는데 엘리베이터에만 문제가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부품 가게에 뭐 문제가 불이 났고, 그래서 부품가 독일 거 수입해 오는데 또 한참 걸린다고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만 씁시다. 그래서 3층까지는 걸어 다닐게요. 그래서 1층, 2층, 3층을 쓴다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을 세대별이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빨간색도 문제는 없죠. 부분 검사.
그거에 대한 더 예외로 토막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니까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동별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임시사용인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지네들은 편한데 공부하는 우리들은 뭐 귀찮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마 여기다가 세대를 넣는 것은 쟤네들도 상상을 못하는 거고요. 전체검사의 예외 또 예외까지 가는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딱 그거예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부분검사 받을 수 없다. OX. X요. 된다고요. 동별로 부분검사 받을 수 있다. 되죠. 구역별로 부분검사 된다. 동별로도 그러니까 사용검사 된다. 공구별로 사용검사 된다. 안 된다. X 안 된다. X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X X인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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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요. 다 됩니다. 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설에서 빨리빨리 돈 돌려야 되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에 474쪽에 제4관 주택건설사업 촉진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 도와주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토막토막 사항이고요.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이제 478쪽 오시고요. 3장 주택 공급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서는요, 뭐 나중에 이제 선분양 후 건설, 그다음에 선건설 후 분양, 뭐 그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먼저 이제 토막토막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공급, 파는 거죠. 집장사가 팔고 우리가 살고 하는 거, 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네모 1번,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토막토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478쪽에 네모 1번 주택을 공급하는 자 표시요. 공급하는 자의 의무. 이제 제일 위에 제목이죠. 네모 1번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뭐예요? 파는 사람, 집장사를 얘기하는 거죠. 집장사입니다. 양구 1번 공급의 기준. 사업주체 괄호 두 줄 내려가세요. 는 다음 가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뒷문장 빼고요. 근데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 그런데 괄호에 공공 표시요. 공공 주택사업자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면은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가 있는 건 다 아시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 여기는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여기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인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좀 더 큰 글자로 뭐 써주시고요. 민간 쓰시고요. 즉 민간은 민간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 표시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표시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표시요. 승인을 받을 것. 또 괄호 갖고 나오고요. 괄호 복리시설 표시요. 복리시설 경우에는 신고 표시요. 신고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은 손절 뭐 내용 없고요. 아무튼 일단 그 국어 말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어떻게 뭐 쓸 건 더 없어요. 그러면은 첫째 줄에 입주자를 모집,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입주자를 모집이 있죠. 그 입주자 위에다가 조그맣게 주택 쓰시고요. 주택. 그러니까 주택 소유자,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승인을 받고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신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써봤자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써도 복잡해집니다. 아까 보셨던 주택 단지가 있죠. 주택 단지에 뭐가 있어요? 주택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복리시설에는 뭐가 있었고요? 단지 내 상가 등이 포함되는 거였죠. 단지 내 상가 분양해요? 안 해요? 분양하죠. 그럽니다. 근데 주차장 끊어서 팔아먹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대시설은 분양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분양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할 때요? 민간 집장사가 할 때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뭘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요.
승인을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고 그 입주자가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리시설이요. 단지 내 상가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그러니까 뭘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저렇게 줄여놨다고요. 그런 겁니다. 주택의 소유자를 모집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리시설 소유자를 모집하려면 신고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세종시 전체의 주택시장에서 봤을 때 단지 내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뭐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특히 중개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생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바라는 형태 중에 하나가 큰 단지 그 단지 내 상가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 주택시장 전체로 보면 단지 내 상가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고만 하면 되고 주택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입주자 모집 승인은 또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에 대해서 얘기가 길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뒷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다 쓸 수는 없고 그냥 그 다음 순환 때에는 그러니까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제 법 개정된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다 안 돼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 순환에는 자료를 드릴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도록 하시고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택법 그냥 이건 설명하고 지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이 아니죠. 꽤 기간이 됐습니다만 당연히 그러니까 선 건설 후 분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요. 자동차 만들어 놓고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자동차 보고 요게 좋나 이게 좋나 해서 선택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마땅하고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래야 팔릴 겁니다. 그 셋 중에 뭐가 엉망이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 그러니까 디자인도 엉망이거나 꾸리거나 아니면 성능도 엉망이면 안 사죠. 그럼 그 회사 빨리 그 제품을 단종시켜야 되고요. 새롭게 다시 좋은 거 내야 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냉장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집 역시 마찬가지고요. 집장에서 집을 만들어서 내놔야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집은 이렇네, 이 집은 이렇네 라고 이제 보면서 선택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장사들이 또 이러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말고 이제 뭔가 방법을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은 이건 없앨 수는 없고 원칙은 원칙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예외로 뭐를 만들어냈냐면 그러니까 선분양 후건설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설한다고요. 즉 분양할 때 지금 삽 꽂았어요? 안 꽂았어요? 삽도 꽂지도 않고요. 삽도 물론 엄밀하게는 삽은 꽂아요. 진짜 그야말로 삽자루 하나 딱 꽂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삽자루 한 자루만 꽂기만 하면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하나도 안 붙고 레미콘트는 한 번도 오간 적도 없이 삽자루만 하나 딱 꽂기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분양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집을 하나도 안 지은 채로 집값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 갖고 땅 확보하고 그 돈 갖고 콘크리트 비벼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이 사람들로 보면 집 받는 사람들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을 다 내고 있는 거죠. 집 짓는데 필요한 모든 돈을 다 주고 있다고요. 저쪽에서 집을 지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돈 줘서 일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공사하도급과 같은 거죠. 돈 줘서 일을 시켜서 집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택법에서 그러면 집장사 한 채에서 얼마요? 5억이요. 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요? 집장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건설회사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어요? 예외로 가겠어요? 예외로 가는 거죠. 다 이 예외로만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건설회사 직원 하는 친구하고 싸우다 그 못된 놈 때문에 내가 한번 술값을 이상하게 물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섯 놈이 앉아서 술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어요. 술이 아니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 잔이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에서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래저래한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다가 주택 문제 얘기하고 뭐 외국 어떤 놈 여행 갔다 오면서 본 얘기하고 그러다가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 그 외국에서 그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1년이 넘도록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글을 보고 아무리 가서 현장을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요.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회사에다 돈 줍니다. 돈 갖다 주고요. 나중에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냥 마음에 맞는 대로 만들어 주세요. 그냥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돈 갖다 주는 그런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선건설이 없고 우리나라는 법에 선분양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주택법 강의를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선건설이 원칙인데 그리고 선분양이 예외인데 건설회사 니네들이 다 예외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선건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건설회사 지금 30년 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선건설 그런 얘기를 내가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는 다 선분양이라고. 근데 네가 그런 거고 법에는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놈이 고집을 안 버티네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새 놈한테 야 누구 얘기가 맞겠냐? 공부하는 내 얘기가 맞겠냐? 저놈이 맞겠냐? 그때 이 못된 놈들, 친구 놈들도 더 못된 놈들이에요. 너는 그냥 책상에서 책만 보고 있고 얘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놈 편을 드는 바람에 제가 저녁값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이런 못된 놈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법령을 바로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갖고 내가 꼼짝없이 당하고요. 또 억울해갖고 아무튼 그 다음 만날 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걸 까먹는 바람에 또 그냥 놓쳐버리고 딴 얘기하느라고. 아무튼 건설회사 직원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래서 원칙은 선건설이지만 그렇게 원칙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선분양 그 예외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예외 규정이니까 민간만 하는 거고요. 어느 민간 A가 집을 100채 크게 잡을 필요 없고요. 100채를 공급하려고 한다고요. 아무튼 100채 30채 이상이죠. 30채 이상이니까 한 번에 30만 이상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뭘 받는 거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원칙대로 갈 수도 있어요. 지돈 갖고 지집 다 지어서 그 다음에 내놓아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땡기려면 선분양 하려면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주자가 소유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아니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선분양 할 수 있게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라고요. 선분양이 뭐냐면 돈을 당기는 거죠. 돈부터 당기는 게 선분양입니다. 동그라미 번 두 번째로는 해당 단지의 주택 공급 가격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니까 집장사가 내가 얼마에 팔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관청의 도장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었던 입주자 모집 승인,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선분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돈을 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광고를 내는 거죠. 입주자 모집 광고를 내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단지 이제 모델하우스 짓겠죠. 모델하우스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값을 내는데요. 집값을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냅니다. 이제 첫 번째 내는 돈이 뭐냐면 청약금이에요. 청약금을 내는데 집이 엉망이라고요. 모델하우스도 아무튼 모델하우스는 빚 갚은 적 지어놨지만 집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발품만 팔았네. 그리고 이제 커피 믹스만 먹고 이제 커피 믹스만 먹고 가버리는 거죠.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곳에 얼마 전에 있었죠. 사람이 2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2명밖에 신청 안 했으면 집장사가 계속 할까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러면 집장사는 그냥 이거 안 한다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공인중개사 면허증 땄는데 중개업 안 하면 빵에 가나요?
아니죠. 운전면허 땄는데 운전 안 하면 빵이 가나요?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택건설 안 하면 빵이 가나요? 아니죠. 아니다고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집장사는 지금 뭐 나갔어요? 찌라시 값만 나간 거죠. 그냥 프레카드 값만 하나 나간 그거 나간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별 난리들을 다 펴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짜리를 한 8억에 때려요. 8억에 따라서 들어온 사람 없으면요. 그 문 닫았다고요. 다시 그대로요. 7억에 때리고요.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문 닫았다가 다시 또 열고요. 6억에 때리고요. 그 다음에 5억 5천쯤에서 되면은 회사 팔고요. 그러니까 8억에 들어온 사람들 많으면 아이고 호객님들 오셨네. 아무튼 그러니까 고객들 오셨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택이 붙여서 팔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프레카드 값, 찌라시 값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문 닫으면 끝입니다. 지금 몇 달 전에도 어디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지네들이 1차 마감이 안 됐다고요. 200세를 그러니까 1000세대인데요. 그러니까 200세대인데 200세대인데 지네들은 완판이 딱 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180집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2차 분양 가야 되는 게 기본인데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180 그래서 지네들 기분 상한다고요. 그래서 삽 꽂았어요. 삽자루 삽값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거의 공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도 안 꽂고 찌라시값 나간 거밖에 없잖아요. 쟤네들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그 180명은요 통장 다 썼잖아요. 통장 다 써서 그러니까 계약까지 지금 체결되는 직전 상태인데 안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그 통장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아무튼 그건 그 사람 잘못이고 그 사람 운이 없는 거고 집장사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잘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청약금 낸 사람이 200명이면은 그러니까 경쟁률 2대 1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0명을 정해서 당첨 사실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점제도 있는 거죠. 통지 이따만은 막 피가 번쩍한 봉투에 들어오잖아요. 귀하와 계약을 맺게 되어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 그 30대 건설회사가 스스로 지네들이 영광이래요. 아이고 본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오니 어찌저찌고 돈 갖고 오세요. 돈 갖다 내야죠. 두 번째 돈 뭐 내야 되고요. 계약금 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내죠. 그러니까 3번, 4번 정도 나누어 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지금 앞에서 이제 사람이 사용해도 된다는 검사. 뭘 받아요? 사용검사를 받는 거죠. 사용검사를 받고 지금 누가 돈 내고 있어요? B1, B2, 그래서 B100까지 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집 받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돈 갖고 땅 확보하고 그 돈 갖고 콘크리트 비벼서 집을 올리고 있지만 주택법 힘에 의해서 누구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고요. 집장사 이름 A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돈 뭘 내면요? 잔금을 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장만하신 분들 다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신 거예요. 이걸 거쳐오신 겁니다. 잔금을 내면 이제 저쪽에서 그러면 A, B 관계에서 B 할 바 다 했죠. 내라는 돈 다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겨줘야죠. 뭘요? 집을 넘겨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제 집 열쇠꾸러미 받잖아요. 열쇠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사촌 누구 조카 와갖고요 시방실은 놈 여기저기 하다가 배꼽단추 꾹꾹 눌러댕기면은 그 열 때마다 열쇠 뚜막 많은 걸 찾아갖고 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열쇠꾸러미 받으면서 이제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주택 소유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채권 채무 계약은 끝나고 이제 물권적 지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택의 소유자, 입주자가 돼서 주택을 그러니까 물권적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이라는 물건에 대해서요.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닌 거죠. 민법에서요. 계약은 뭐와 뭐로요? 계약은 뭐와 뭐로 성립이 돼요? 청약과 승낙으로요. B1 나 네 집 사고 싶다. 청약의 의사표시. A 좋다. 당신과 계약하겠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당첨사실 통지인 거죠. 청약과 승낙이라고요. 계약금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 당첨사실
발신요, 도달이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죠. 도달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분양권, 입주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분양은 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손건설은 제가 다 집 줘서 팔고 얼마,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파는 것이 끝입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에서 계속 이것이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은 것을 내가 돈 주고 샀으면 그 한순간에 소유권이 딱 넘어온 거죠. 그래서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책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 갖고 이러저런 문제들이 뭐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 생기는 투기를 잡자라고 하는 게 이쪽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 결론 세 가지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는 없죠. 101동 300주를 받을 수 있는 것과 101동 300주 아파트를 내가 동시에 두 개를 갖고 있냐고요. 즉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소유자가 됐는데도 300주로 받을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거 아니죠. 채권 채무 계약이 있고 계약이 성립됐고 채권 채무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이제 물권적 지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계약은 다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위와 주택이 이렇게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요.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보통 이제 2년 반, 3년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금 낸 대로 2년, 3년, 2년 반 정도 지나야 아파트 입주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책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있죠. 집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예, 다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개똥이네. 어디 당첨돼 갖고 6개월 만에 5천만 원 피 붙여서 팔았디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 붙였다고요. 순대 피가 아니고요. 무슨 피요? 프리미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첨되면 바로 지위, 주택 다 사고 팔 수 있는데 특히 투기잡자는 특별히 정형고대에서만 지위와 주택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접하셨던 그 선분양인데 이제 주택법에서 써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주택법에 써져 있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표현이 그게 뭐였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선분양, 그러니까 돈부터 땡기는 것을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고 이건 누구한테 받고요? 아까 시군구에게 받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몇 채를 짓겠다. 그 동네에 몇 채를 짓겠다. 지역 주택시장의 문제라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공고를 내고 돈을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선분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 그것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양과 1번 그 네모에 대한 내용이었죠. 뭐 양과로 2번, 뭐 다음 쪽에 있는 양과로 3번, 뭐 토막토막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네모 2번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